이번 시간에는 엔트로피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기로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체 분자 운동에 대해서 기체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일종의 그것을 얻었는데요. PV equals NKBT temperature. 자, 여기 이 식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했던 것이 m 곱하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한 성분의 속력, 제곱, 그것을 KBT라고 했는데, 이것은 X축이나 Y축이나 Z축이나 어느 축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다 같다. 자연이 XY, Z축에 대해서 어느 한 축도 더 선호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equipartition theorem 이라고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 운동 에너지 2배에 해당하는 것을 KBT라고 했어요. 이 괄호의 의미는 이 n개의 수많은 입자, 수많은 분자들이 가지는 값의 총 평균이 되니까 한 좌표축이 있으면 그거 하나마다 2분의 1 KBT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2차원이라고 하면 2분의 2 KBT, 3차원 공간에서 분자들이 운동을 한다고 하면 2분의 3 KBT, 그런 인터널 키네틱 에너지가 그런 값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게 아이디얼 게스에 해당하고, 아이디얼 게스는 스트럭처가 없는 것. 하지만 그 분자가 한 개 원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두 개 원자로 이루어졌을 경우는 막대기의 모양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로테이셔널 키네틱 에너지, 회전에 의한 운동 에너지를 가질 수가 있어서, 그러면 막대기는 자기의 축의 방향으로 회전을 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생기지 않지만 자신의 축의 수직인 두 개의 방향에 대해서는 회전이 가능하니까 그 non-vanishing rotational inertia가 있는 축의 개수를 카운트를 해서, 그래서 두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다이애토믹 가스의 경우에는 두 개의 degree of freedom이 더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 translational motion을 하게 되니까 translational kinetic energy가 3개의 degree of freedom이 있고, 그리고 회전이 2개가 생겨서 5개의 degree of freedom이 생긴다. 2분의 5 KBT의 internal kinetic energy를 갖는다. 그러면 3개 이상의 어떤 3개 이상인 경우에 3개는 무조건 삼각형을 만들죠. 평면이 되는 경우에는 어느 축으로 돌려도 키네틱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평면이 되건 입체가 되건 상관없이 3개 이상의 그 애톰으로 만들어진 분자의 구조를 갖는다면 그 회전 운동 에너지가 3개의 축을 다 가질 수 있어서 6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갖게 된다. 그러면 6 곱하기 2분의 1 KBT의 에버리지 키네틱 에너지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러한 PV equals NKBT라고 하는 방정식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입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한 개의 분자를 이용해서 프레셔를 처음 그렇게 계산을 해봤죠. 그때는 각 입자가 가진 X, Y, G축의 그 속력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걸 정확하게 플랫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 개의 분자가 날아다니면 그 분자의 사이즈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끼리 충돌을 해서 결국 그 운동 속도가 서로 다 분배가 잘 이루어지게 되어서
에버리지 아웃이 돼서 6개의 정육면체의 컨테이너에 들어있다라고 하면 정육면체 6개의 면에 골고루 압력이 퍼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아무튼 PB equals NKBT는 싱글 파티클의 이퀘이션 오브 모션하고 달라서 이것이 에버리지를 취할 때 그 값이 그 중간 평균 값에 아주 몰려 있어야지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평균 값에 몰리는 현상을 보면 동전을 여러 번 던져서 그 앞면이 나올 확률 뭐 이런 것을 계산해 봄으로써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Central Limit Theorem이라고 하는 게 있다. 시행수가 되게 많으면 지금 여기서 분자의 개수가 워낙 많게 되면 그들의 분포가 자기 멋대로 랜덤리 디스트리뷰트 하게 되지만 그러한 분포가 확률 분포가 가우시안을 따르게 되고 그 가우시안의 위스가 매우 그 전체적인 구역에 비해서는 작아지면서 그 센트럴 리밋 티어럼을 따라서 바이노미얼 티어럼, 바이노미얼 그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접근한다라는 얘기를 얼핏 했어요. 우리는 그 이제 이번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정확하게 한번 유도해 보는 기회를 가질 겁니다. 자, 이러한 thermodynamic equation을 쓸 때 PV equal NKBT라고 하면 PVT 이런 것들, N 이런 것들이 있는데 N이 픽스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세 개가 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 방정식에서 이들 중 오직 두 개만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드디어 이제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너무 뻔해 보이는데요. 분자가 어떤 컨테이너 안에 있는데 국소적인 아주 좁은 영역의 분자가 몰려있고 나머지는 베큐엄이야.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면 시간이 지나면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면 그 분자의 속도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X축, Y축, G축 성분이 다 분포되어 있는데 다 지각각인데 그래서 그 거의 엄청나게 난리를 치면서 돌아다닌다. 그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러니까 temperature T equals 0가 되지 않는 이상 T equals 0, absolute 0인 경우에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웬만하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다닌다. 우리 300도 K 정도 되었을 때 공기 분자가 1초에 500m, 600m 이렇게 날아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00m, 600m 날아가는데 우리 방 같은데 교실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게 그런 사이즈가 아니까 그 사이에 얘네들은 막 벽면도 치고 지네들끼리 부딪히고 오만 난리 구슬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모아놨던 건 내버려 둘 수가 없어. 엄청나게 빨리 돌아다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번 퍼진 게 다시 이렇게 되돌아올 수 있느냐? 그런 걸 본 적이 없죠. 만약에 이렇게 되돌아오면 이게 공기 분자인데 방 한 구석에 공기가 다 모여있게 되면 우리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 거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은 잠도 못 자요. 잠자는 사이에 공기 분자가 저만치 컵 속에 모든 공기가 다 모르려 가버리면 난 진공 상태가 돼서 숨을 못 쉬고 죽을 테니까.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일은 너무 당연하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러한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리버시블 하냐 역변환이 가능한가 했을 때 너무 당연스럽게 이렇게 갈 수 있다 거꾸로 갈 수 있다라면 그걸 리버시블이라고 하고 아니야 이렇게는 정말 거꾸로는 가지 못해
그러면 거꾸로 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걸 반대말 irreversible process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럼 자연계에 보면 이런 건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린아이가 방에서 놀고 있는데 막 지저분하잖아. 그러면 누군가 그 방을 치워줘야 되지. 그러니까 치워주지 않는 이상 그냥 마법과 같이 방이 깨끗해져 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종이를 박박 찢어가지고 확 던졌는데 그러면 막 난장판이 되었는데 그게 갑자기 자기 혼자 힘으로 spontaneously라는 말을 자발적이라는 말을 잘해요. 자발적으로 찢어진 종이가 쫙 달라붙어서 원래 제자리로 되도록 한 irreversible 그건 가당치 않은 소리죠. 근데 확률적으로 0은 아니에요. 그런데 0은 아닌데 너무나 그 확률이 작다라는 거지. 뭐 우주가 몇 번 죽었다 깨어날 그런 사이에도 일어나기 힘든 그런 확률이다. 그럼 그 숫자를 대봐라. 그러면 아보가드로 숫자만큼 그렇게 그 시행수를 해보면 그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reversible, irreversible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기체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갔다가 되돌아오기가 힘들다는데 그렇다면 이건 irreversible인데 그런데 상태로 존재하긴 하죠. 이렇게 돼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기체가 어떤 상태를 이룬다고 했을 때에는 그 상태가 만약에 well defined 된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서 그 컨테이너의 사이즈를 작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시 쪼그라들게 하려면 그거를 어떻게 해야지 equivalent한 reversible process로 변환할 수 있을까? 그거가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버려 두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가는 것은 이퀄리브리엄, thermal equilibrium을 유지하면서 변화시킨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도중의 과정에 있어서 PV equals NKBT라고 하는 이퀘이션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어떠한 기체의 상태의 변화의 시작과 끝점을 잇는 과정이 이런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다시 말해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요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주변의 environment까지 포함을 해서 reversible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게 이 상태까지 자발적으로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면 자기 자신은 안 되지만 남의 힘을 도와서 environment의 상황을 잘 바꿔서 예를 들어 피스톤을 누른다든지 그럼 쭉 찌그러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력이 없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렇게 가기는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력을 이용해서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적절히 압력을 외부의 압력을 조절한다든지 해서 살살 달래서 여기까지 보내면 그 과정 도중 어느 지점에서든지 우리는 가스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아주 파워풀한 툴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러지 않고 그 자유팽창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 중간 단계도 PV equal NKBT를 우리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irreversible, 그 naturally irreversible한 프로세스를 고려할 때에는 이니셜과 파이널은 잘 알지 모르지만 중간 단계에 걸쳐서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PV equals NKBT를 항상 쓰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갖고 뭔가 이 기체를 살살 달래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을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계속 thermal equilibrium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변화시키는 path를 찾아내는 게 우리의 급선무예요. 그렇게 되면 중간 과정이 잘 정의가 되니까 여기에서의 상태함수, 여기에서 상태함수 이런 것들을 여기로부터 그 이니셜에서 파이널까지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얻어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free expansion 같이 그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여기에서 컨테이너가 없이, 그러니까 처음에 작은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었다가 그거를 싹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시간에 따라 확산이 일어나서 그 큰 컨테이너를 가득 채우게 되는 이런 free expansion 도중에 외부에는 이 최초의 부피 바깥의 부분에는 압력이 존재하지 않아서 기체가 일을 하지 않는다고 했죠. 아무튼 그런 과정에 이 기체의 부피라는 게 정의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딱 어떤 컨테이너 안에 꽉 끼어들어서 그 안에서 마구 기체가 진동을 해가지고 반사하고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압력이라는 걸 계산이 되는데, 이게 허술한 바운더리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얘가 어떤 것은 불쑥 튀어나오고 어떤 건 그 안에 있고 막 그 부피 자체를 정의를 하기가 곤란해요. 그러니까 부피가 정의가 되려면 어느 샘플이든지 이렇게 부분을 가지고 왔을 때 거기에서 부피도 알 수 있고 압력도 균일하고 이런 것들이 thermal equilibrium 상태가 되는데, 이게 완전히 컨테이너를 가득 채워서 균일하게 되기 이전까지의 이 도중의 상황에서는 그런 부피, 압력 이런 것들이 정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thermal equilibrium이 아니라 PV equal NKBT라고 하는 그 아주 편리한 포뮬러를 사용할 수가 없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자유롭게 프리 익스펜션을 일으킨 상태를 거꾸로 돌리는 일은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데 왜 그럴까? 우리는 이것을 확률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해 보려고 해요. 이러한 확률적인 그 접근을 시도한 사람이 바로 볼츠만이 되겠고, 그 볼츠만에 의해서 열역학이 통계역학으로 statistical physics로 한 발자국 발돋움하게 됩니다. free expansion에서는 그 thermodynamic variable이 initial과 final state 그것만 정의되고 중간 과정에서는 정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했죠. 아무튼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익스펜션 과정에서 이 공기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또 열을 받지 않죠. 그래서 결국 템퍼레처가 바뀌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템퍼레처가 바뀌지 않는다면 적어도 중간 과정에서 PV equal NKBT를 쓸 수 없을진 몰라도 최초의 P1V1 equals NKBT1이라고 하는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했다면 PV equals NKBT 이 포뮬러를 쓸 수가 있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컨테이너가 사이즈가 늘어난 상태, n배만큼 늘어났다라고 할까요? n배만큼 늘어났다라고 할 때 템퍼레처는 유지되고 맨 마지막 순간 가스 이퀘이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양극단에서는 그 thermal equilibrium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부피가 n배 늘어갔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압력은 n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는 이런 사실도 알 수는 있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 있다는 거죠. 그 과정이 irreversible 해서 irreversible 하다는 것은 그 과정이 이퀄리브리엄 상태를 이루고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트래킹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간 과정에 이퀄리브리엄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 PV equals NKBT라고 하는 가스 이퀘이션을 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반칙을 좀 하자. 그 자체로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게 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그 컨테이너의 사이즈를 조절을 하면서 압력도 조절을 하고 그리고 그 외부에 그 heat reservoir를 달라붙여서 템퍼레처를 같은 템퍼레처로 킵을 하자. 여기 T1, T1에서 T1으로 똑같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컨테이너가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바운더리가 없을 때는 압력이랑 부피가 정의가 되지 않지만 이제는 뭐 예를 들어 풍선 안에 넣는다든지 그 컨테이너를 사이즈를 베리어블 사이즈가 되는 그런 컨테이너를 준비를 하고 히트 레저보를 준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프리 익스펜션에서 최초의 온도와 마지막 온도는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과정에 중간 과정에 온도를 계속 유지시키고 이 컨테이너의 사이즈를 서서히 증가시키면서 그러면 온도가 유지되면서 부피도 있고 압력도 정의가 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 이 중간 단계 어느 순간에도 PV equal NKBT를 만족하지 않는 순간이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럼 아까 자유롭게 이렇게 부피가 늘어났던 상태 이거는 맨 바깥에 있는 컨테이너 사이즈만 유지되어 있는 거지 이 중간에는 막 헐거운 지점이 있어서 여기에 공기가 별로 없는 지점이 있어 부피, 압력 이런 게 정의가 안 되었지만 이번에는 그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압력과 부피를 다 잴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주 커다란 히트 레저보를 붙여서 필요에 따라 지금 이제 익스펜션을 하게 되는 거니까 얘가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일을 하는데 필요한 왜 일을 하냐? 지금은 여기에 컨테이너가 꾹 누르고 있으니까 부피가 늘어나려면 누르는 힘을 이기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텅텅 비어 있으니까 부피가 늘어날 때 기체가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서 이니셜하고 파이널 템퍼레처가 동일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져서 바깥에서 꾹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부피가 늘어나려면 이 안에 있는 공기가 그 벽면을 밀고 바깥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된다. 그럼 일을 하는데 온도가 유지되려면 뭐냐? 히트 레저볼과 그 동일한 양의 열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 기체만 바라보면 처음과 끝은 완전히 같은데 중간 단계가 완전히 다른 거죠. 컨트롤러블한 것이죠. 압력, 부피, 온도 이게 완전히 다 잘 정의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spontaneously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이거는 spontaneously는 irreversible 하다. 다시 말해 거꾸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spontaneously가 아니라 억지로 environment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처음과 끝이 같도록 하는 과정을 process를 우리는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이 상태와 이 상태가 확률이 같아서 reversible한 상태가 되어서 거꾸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여기서 바깥에서 다시 누르면 얘가 온도가 높아질 건데 너무 이 온도가 이 T1이라고 하는 히트 레저버의 히트 사이즈가 너무
많아서 언제든지 잉여분에 뜨거운 열이 있다면 얘가 다 쏙쏙쏙쏙 빨아들여서 항상 이 안에 있는 공기 분자가 T1이라는 템퍼리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기체 분자만 들여다보면 irreversible이지만 그게 아니라 environment를 다 포함한 상태에서는 reversible이 돼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reversible이 되면 항상 equilibrium을 유지한다는 이야기고 그런 과정에서 PV equals NKBT를 계속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거꾸로 부피를 줄여줄 수도 있다. 그런 과정에서 한 일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스템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불어날 때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자연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정확한데 여기서는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거는 2를 플러스로 한 거고 2를 네거티브로 한 건데 포지티브, 네거티브 다르지만 그 일 한 만큼 열을 히트 레저보어에서 받든지 내뱉든지 히트 레저보어로 주든지 받든지 하는 과정을 통해서 템퍼레처를 유지시키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 과정이 전혀 다른 거죠. 시작과 끝은 동일하지만 그 과정이 전혀 다르고 이러한 과정은 reversible 하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고 이러한 reversible 과정에는 이런 모든 한일, 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이 이전엔 그런 게 pressure, volume 이런 것들이 템퍼레처 하나만 정의가 되죠. 왜냐하면 얘가 베큐엄을 뚫고 나가면서 이제 분포를 다시 이루는 거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에너지를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어서 템퍼레처가 평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이니까 그게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것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reversible과 irreversible이라는 것을 들여다보았는데 자발적으로 environment를 주변의 heat reservoir와 컨테이너에서 주는 압력 뭐 이런 장난을 치지 않고 내버려 두면 한 스테이트에서 다른 스테이트로 가는데 다시 거꾸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irreversible이라고 했고 free expansion이 irreversible process의 가장 쉬운 예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러한 irreversible process는 어떠한 기준으로 표현을 할까? 산수를 해서 어떤 숫자가 0보다 크냐 작냐 뭐 이런 얘기로 그 어떤 기준이 되는 판단의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엔트로피이다. 이제 확률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한데 볼츠만은 엔트로피가 다음과 같은 열을 이용한 방법 말고 확률을 이용한 방법을 제공했고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엔트로피를 계산해보고 그렇게 해서 얻은 엔트로피의 차이가 볼츠만이 제안한 엔트로피의 정의, 확률적인 측면으로 정의된 엔트로피의 정의하고 동일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아주 쉽게 돼요. 근데 아무튼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이 증가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그게 시간이 흐름의 방향이고 자발적으로 내버려 뒀을 때 아무런 외력의 영향을 히트 레저버나 그러니까 외부에서 해준 일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을 때 자발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갔을 때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면 다시 거꾸로 엔트로피가 감소해서 과거의 스테이트로 갈 수 없다라는 게 그게 사실 열역학 제2법칙.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전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엔트로피를 열역학이 먼저 발전했기 때문에 그때 엔트로피를 다음과 같이 썼어요. 엔트로피 델타 S 엔트로피의 차이는 어떤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서 그 온도에서 열을 시스템이 받은 열 그것이 엔트로피의 증가량이다 라고 갑자기 좀 황당한 것이기도 한데 이게 결국 우리가 확률적인 분석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처음에 보기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죠. 왜 갑자기 그랬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요. 지금은 그냥 참고 엔트로피가 이렇게 정의된다 라고만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 열과 일이 있을 때 일은 열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열을 일로 바꿀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사포를 막 그 나무에다 문지르면 그러면 가루가 생기면서 열이 나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면 그 일부분은 열로 바뀌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뜨거워진 그 나무가 뜨거워졌는데 그 뜨거워진 그 상태, 열 에너지를 일로 다시 바꿀 수 있느냐? 그거는 not always okay. 언제나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엎어진 물을 어떻게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처럼 물은 존재하지만 그 에너지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다시 컵에 주워 담기는 힘들다. 그리고 절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에너지는 보존은 되지만 일의 형태로 열을 모두 다 일로 바꾸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구기관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엔트로피의 법칙.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그래서 일단 온도로 열을 나누어준 이유는 매우 중요한데 사실은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서 열을 교환했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스케일링 팩터로 템퍼레처로 나눠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최종적인 확률적인 계산과 일치하는 걸 보면 왜 이렇게 했었던가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온도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free expansion 대신에 그 thermal equilibrium을 유지시키면서 expand를 시킬 수 있었죠. 그때 그 기체가 받은 열을 생각해 보면 그 열은 바로 기체가 한 일하고 동일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기체가 한 일은 PV equals NKBT 로부터 그 템퍼레처가 유지된 상태에서 그 P는 V분지 NKBT 그리고 템퍼레처는 픽스되어 있다. 그러면 VI에서 VF까지 PdV가 한 1인데 dW인데 그 dW하고 히트하고 똑같잖아. 같은 템퍼레처 유지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면 V분의 dV 적분이 되고 그것은 앞에 NKBT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log VF VI NKBT의 값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델타 Q인데 템퍼레처가 유지됐으니까 thermal equilibrium 상태에서 템퍼레처를 나눠주면 NKB log VF 나누기 VI 요게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한 양이 되겠어요. 처음에 그냥 갑자기 프리 익스펜션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는 열을 받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않았죠.
그 과정에서는 계산을 할 수가 없었는데 우리가 히트 레저보를 붙여놓고 기체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을 만들어 놓고 서서히 그런 변화를 시켜주니까 그 기체가 받아들인 히트를 생각을 하면 그 받아들인 히트만큼 이 일을 한 거하고 같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 다시 말해서 The First Law of Thermodynamics를 써서 그것을 일로 환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결국 델타 Q가 NKBT log VF over VI가 되었는데 템퍼레처가 계속 유지되었기 때문에 템퍼레처로 나눠주니까 엔트로피 체인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 만약에 그냥 프리 익스펜션 그 프로세스 자체를 봤으면 그 과정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PV equals NKBT를 쓸 수가 없었는데 전체 시스템이 리버시블한, 그러니까 히트 레저보와 외부의 압력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줌으로써 우리가 엔트로피 차이를 계산할 수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 익스펜션에서의 엔트로피 차이는 없는가? 있는 거죠. 엔트로피는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되는데 프리 익스펜션 과정에서는 엔트로피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 요 다음에 나오는 확률적인 방법을 알게 되면 그러면 심지어 PV equals NKBT의 이 이퀘이션을 힘을 빌지 않고, 왜냐면 그러한 프리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었으니까 않고 곧바로 엔트로피의 차이를 구할 수가 있다. 그게 이제 볼츠만의 스타티스티컬 피직스 방법의 장점이 되겠어요. 아무튼 자, 여기 말이 틀렸어요. 수정을 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여기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process with 델타 S가 제로인 것은 reversible이고, 이게 증가하면 irreversible이다. 증가하면 다시 거꾸로 줄어들지를 않는다. 그래서 같을 때만, 델타 S가 바뀌지 않을 때에만 이게 reversible이 된다. 근데 이제 reversible 프로세서로 우리가 스위치해서 했다라는 것은 environment를 준비를 해서 그 전체가 reversible하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 중에 일부는 가스 자체의 엔트로피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구한 그 부분은 가스 자체의 엔트로피를 얘기한 거죠. 전체 시스템 엔트로피는 그 같은 thermal equilibrium에서 그만큼의 에너지를 environment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같은 에너지에서 델타 Q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은 그 히트 레저보를 붙여서 그 트랜지션을 일으킨 그 과정 자체는 리버시블 하지만 여기에서 일부만 딱 떼어놓고 기체의 엔트로피만 구하긴다면 그러면 이건 irreversible, 이 델타 S가 0보다 커지는 과정에 해당하니까 irreversible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더운 물과 찬물을 섞어서 미지근한 물을 만드는 이런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나 어떻게 되는가를 봅시다. 먼저 계산을 하기 전에 찬물과 더운 물을 섞으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건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은 reversible인지 irreversible인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 과정은 irreversible 해요. 다시 말해
미지근한 물이 갑자기 찬물과 더운 물로 분리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거는 irreversible process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계산을 하려고 한다면 계산이 안 돼. 그냥 직접 한다라고 했을 때 확률적으로는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열을 갖고 어떤 엔트로피를 정의하려고 하면 엔트로피의 변화는 어떤 열 평형, thermal equilibrium, temperature T가 정의가 돼서 그렇게 된 상태에서 heat transfer가 일어나면 엔트로피 계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찬물과 더운 물을 섞어서 도중에 미지근한 물이 되는 과정에서는 온도가 정의가 잘 안 돼. 어떤 건가 하니 찬물과 더운 물, 뜨거운 물을 찬물 속에다가 붓는 순간 어느 지점이든지 샘플링을 했을 때 온도가 같아야지 thermal equilibrium인데 섞이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뜨겁고 어떤 부분은 차갑고 그래요. 그래서 thermal equilibrium이 아니다. 그렇다면 free expansion의 문제를 풀 때와 마찬가지로 이걸 부분 그 찬물과 더운 물을 바로 섞지 않고 어떻게 하는고 하니 얘네를 thermal equilibrium을 유지한 상태에서 점점 온도를 변화시켜. 오케이? 그러면 그 말은 heat reservoir가 temperature가 고정되어 있는 heat reservoir가 아니고 점점 찬물의 찬 온도를 갖고 있는 heat reservoir에서부터 미지근한 물의 온도가 될 때까지 서서히 변하는 heat reservoir에 붙여놓고 thermal equilibrium을 유지하면서 온도를 변화시켜. 마찬가지로 찬 거는 덥게 하고 더운 거 뜨거운 물은 미지근하도록 해서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그 평형점이 되는 온도까지 다 돌아간 다음에 두 개를 붙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참 어리석은 짓인데 그렇게 해야지만 산수가 가능하니까 엔트로피 계산을 하려면 각 순간순간마다 thermal equilibrium이 만족되어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 heat transfer 델타 Q라고 하는 것은 그 heat capacity 곱하기 temperature change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결국 델타 Q라고 하는 것을 C 델타 T 이렇게 해서 바꿔치기해서 적분이 가능한데 왜? 델타 S는 델타 Q 나누기 temperature니까 이 temperature 자체가 정의가 되려면 부드럽게 바뀌어야 된다. 갑자기 섞으면 이런 적분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TX라고 미지근한 온도까지 적분을 해서 바꿔치기를 하자. 그러면 그 두 개의 엔트로피 차이를 더하게 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러니까 최종 온도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와서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오로지 이 reversible process가 되려면 델타 S가 0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는 두 개의 온도 차이가 없을 때 같은 온도에 있는 두 개의 물체를 붙여놨을 때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더운 물과 찬물을 섞으면 엔트로피는 증가하게 된다. 엔트로피가 증가한 것은 다시 거꾸로 자발적으로 spontaneously 자발적으로 감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에서 역시 우리는 totally 엔트로피가 변하지 않는 reversible process를 찾는데 이 두 개의 더운 것과 찬 것의 엔트로피 체인지는 똑같게 만들어 놓고 주변 환경으로 하여금 얘가 서서히 thermal equilibrium을 유지하면서 TA에서 TX까지, TB에서 TX까지 가게 한 다음에 붙여놓는 방법을 통해서 다른 시스템, 일부는 동일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reversible process를 동원해서 엔트로피 차이를 구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이 부분은 각자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아이디얼 가스에서 엔트로피 체인지가 되는 것을 구하고자 한다. 여전히 thermal equilibrium을 만들어서 PVT 이런 것들이 잘 정의되도록 한 상태에서는 엔트로피 구할 수 있고, 그 엔트로피는 우리가 heat transfer를 이용해서 heat transfer가 템퍼레처가 유지된 상태에서 조금씩 이동하도록 만들게 하면 우리는 엔트로피 체인지를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DQ라고 하는 것을 First Law of Thermodynamics로 구하고, 그때 heat transfer가 동일한 온도에서 일어나도록 잘 조절해 주는 경우에 델타 S는 dq over t라고 하는 것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dq라고 하는 것은 First Law of Thermodynamics에서 자, internal energy라고 하는 것은 볼륨이 constant 볼륨인 상태에서 temperature change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우리는 PV equals nRT라고 하는 식을 써서 우리가 식을 단순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우리는 여기 temperature change와 volume change, pressure integral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ds라고 하는 것은 dq over t가 된다라고 했죠. dq가 요거니까 요걸 t로 나누었다. 요걸 t로 나누었다. 그런데 p over t를 어떻게 이렇게 바꿨을까요? 우리는 pv equals nkbt를 쓸 수가 있다. 언제? thermal equilibrium을 만족하니까. 그러면 p over t라고 하는 것은 nkb over v가 되니까 그것으로 바꿔치기 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엔트로피의 체인지는 템퍼레처 체인지와 볼륨 체인지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편의상 CV로 이것을 양변을 나눠주게 되면 여기는 dt over t가 되고, 요것을 CV로 나눠주면 NKB가 뭐라고 했어요? 항상 CP-CV가 NKB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CP-CV over CV가 나는데, CP over CV라고 하는 거를 감마라고 우리가 보통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감마 마이너스 1로 리플레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버롤 스케일을 CV로 잡아놓고 엔트로피의 체인지를 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었을 땐 각각 이 두 개의 파라미터는 인디펜던트 하다고 했죠. 세 개가 모두 인디펜던트 하진 않지만 템퍼레처를 날려버린 상태에서 여기서 프레셔를 날려버린 상태에서는 템퍼레처와 그 볼륨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이로부터 우리는 템퍼레처의 요거는 이제 로가리즘, 둘 다 로가리즘의 토탈 디퍼런셜이니까 템퍼레처의 레이쇼의 로그 그리고 감마 마이너스 1의 볼륨의 레이쇼의 로그가 완전히 구해진 엔트로피의 차이의 공식에 해당한다. 자, 여기서 한 발자국 더. 우리는 그 로그의 앞에 그 숫자의 로그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다루면 무엇의 토탈 디퍼런셜인지 알아맞힐 수 있죠. 얘가 파워로 올라가고 결국 로그의 덧셈은 곱으로 바뀌게 되니까 결국 이것은 뭐가 돼요? 감마 마이너스 1에 TF over T initial, 그 다음에 V final, V initial, 그리고 여기 감마 마이너스 1이 전체 붙은데 로그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이것을 그 PV는 NKBT를 이용해서 그 템퍼레처와 볼륨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프레셔와 볼륨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프레셔와 볼륨으로 표현하면 요 마이너스 1이 없어지고 감마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PF, VF, 감마, 그리고 PI, VI, 감마 이거의 레이시오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자, 그 요식은 우리가 그 아디아베틱 프로세스가 PV 감마가
컨스탄트인 걸 adiabatic process라고 했는데 이 사실은 델타 S가 heat transfer가 있을 때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heat transfer가 없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0이라는 것이니까 결국 PV 감마가 바뀌지 않는 이니셜과 파이널에 있어서 PV가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로도 바뀔 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손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식을 싹 쓰면 엔트로피의 체인지를 아니까 엔트로피 자체를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지. 체인지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감마라고 하는 것을 CPCV로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CV라고 하는 것은 결국 2분지 1KB NKBT 이거에다가 degree of freedom을 곱한 것이 CV 아니었어요? 그리고 CP는 언제나 CV에다가 NKB를 더한 거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아주 결론을 지어버릴 수가 있어요. 엔트로피, N개의 몰레큘로 구성되어 있는 볼륨 V, 그리고 템퍼레처의 thermal equilibrium을 갖고 있다면 엔트로피는 아예 이렇게 정의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reconstruct를 한 상태예요. 여기서 F는 number of degree of freedom, 감마가 1 플러스 2 나누기 F 이렇게 정확하게 요 관계식으로부터 이렇게 정확하게 얻어지기 때문에 모노아토믹 가스는 degree of freedom이 3이고 다이아토믹이면 5고 그리고 폴리아토믹이면은 6이 되고 그렇게 되죠. 거기다 여기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엔트로피를 볼륨과 템퍼레처 프레셔는 redundant 하니까 프레셔로 바꿔치기 해서 표현하더라도 언제든지 정확하게 엔트로피의 공식이 튀어나온다. 이걸 보고 isothermal 그러니까 free expansion 한다면 이게 상수가 되니까 이건 신경 쓸 필요가 없죠. 1이니까 free expansion 할 때 볼륨이 늘어난 만큼 로그의 비율로 나타난다라는 그게 아까 free expansion을 갖고 free expansion process를 temperature T로 되어 있는 heat reservoir에 붙여놓고 expansion을 시킨 방식을 통해서 얻어낸 엔트로피하고 동일한 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이 식으로부터 다양한 물리량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볼륨만 디퍼런셜을 취하게 되면 그 계수가 NKB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NKB가 나오니까 gas constant 곱하기 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튀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엔트로피를 편미분해서 로그의 볼륨의 로그로 편미분하면 gas constant에 비례하는 양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NKB를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2분지 F라고 하는 데에다가 NKB를 하면 결국 CV라고 하는 것, constant 볼륨일 때의 heat capacity를 얻을 수 있으니까 heat capacity, constant 볼륨의 heat capacity를 얻는 법은 temperature에 log를 붙여서 엔트로피를 미분하게 되면, 편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손쉽게 이 사실을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볼륨을 여기 V가 아니라 템퍼레처를 킵하라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볼륨을 킵하라는 거. 여기는 템퍼레처를 킵해야 되겠죠. 자, 여기 불필요한 조건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게 편미분이라는 게 V만 변화한다라는 거니까 그때는 나머지 변수는 고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 템퍼레처의 log로 편미분하면 나머지 변수는 다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거의 코에피션트만 로그 템퍼레처의 코에피션트만 얻으면 되니까 요 파워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CV로 바뀌어치기 된다.
자, 그럼 heat transfer at constant volume일 때에는 log 요것만 관여를 하게 되니까 결국 specific heat을 그 constant volume일 때 heat capacity에 비례하는 물리량이 entropy change로 바뀌게 된다. free expansion을 한다면 템퍼리처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때는 로그에만 관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얻어낸 식이 아주 쓸모있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Central Limit Theorem을 할 때 얘기를 했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normalization이 어떻게 되는가? 그 normalization, 여기의 부분이 1보다 작은 어떤 값이었는데, 다음 같은 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요게 뭐야? 그러니까 n 팩토리얼이고, 2분의 n 팩토리얼의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정리를 하면, 이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스털링 포뮬라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는데 지금 우리의 계산에는 스털링 포뮬라를 간접적으로 쓰기보다는 이 공식을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 아주 편리한 계산이 되겠다. 그리고 뒤에 가면 우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 노멀 디스트리뷰션하고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볼츠만의 statistical definition of entropy. 이거는 multiplicity,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로그를 붙이고 kb를 붙인 거예요. 자, 여기 모든 n개의 몰레큘이 왼쪽 빈에 갈 확률은 한 개의 경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의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를 고른다라고 하면 모두 다 1로 골라야 되니까. 여기에 반반씩 있을 수 있는 확률은 n 팩토리얼을 2분의 n씩 나누어서 팩토리얼로 이렇게 했는데 이 값이 n 로그 2에 해당한 값이 나와요. 우리가 여기 2분의 1은 n이 되게 크면 무시할 만 하잖아요. 그리고 로그는 y 콜 x하고 y 콜 로그 x 하면 y 콜 x가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무시할 만해. 그러니까 n 로그 2에 해당하는 값이 대충 n 로그 2가 나와버린다. 그러면 이거는 한 개의 경우밖에 없고 거기에 로그를 붙여버리면 0이고 그거에 비해서 이것은 n 로그 2만큼 멀티플리시티가 더 많다. 그런데 우리가 계산한 게 스타티스티컬 하기 전에 이렇게 프리 익스펜션을 한 것의 엔트로피 체인지가 kb n 로그 2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면 엔트로피가 kb라는 코에피션트를 붙이고 멀티플리시티 경우의 숫자로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이 센트럴 리밋 티어럼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실제 산수를 해서 직접 보일 수 있는데 앞 시간에 셀프 테스트에서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의 에버리지 밸류 그리고 베리언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이런 걸 다 구했었고 그걸 활용해서 과연 중심점으로 2분의 n이라고 하는 중심점으로부터 이렇게 쉬프트 s만큼 쉬프트가 되었을 때 그 디스트리뷰션을 팩토리얼을 잘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노멀리제이션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n이 되게 큰 영역에서 우리가 뽑아내 보면 n이 크다라고 해버리면 사실은 이 n 나누기 2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제곱 요거 어디 있어요? 우리 에버리지가 np이고 디비에이션이 npq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표기를 했었는데 그거로 해서 2배 시그마 스퀘어하고 2분의 n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n이 크니까 그것을 기준해서 다음과 같은 이 곱을 전개를 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k를
1에서부터 s까지 다음에 2분의 n까지 다음에 2분의 n 플러스 1 뭐 이런 공식들을 우리가 쭉 다 유도할 수가 있는데 그걸 다 꼼꼼하게 정리해서 전개를 해서 우리가 쓰게 되면 이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으로 되어 있었던 친구가 순식간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전개가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테일러 시리즈 전개한 거하고 완전히 그 리딩 텀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경우 바이노미얼 익스펜션, 바이노미얼 probability distribution이 normal distribution으로 접근한다라는 central limit theorem의 explicit한 그 example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볼츠만의 statistical viewpoint로 엔트로피를 설명하게 되면서 우리는 확률적인 열 에너지가 dq over t 이렇게 해가지고 매크로스코픽한 thermodynamic variable로 엔트로피를 설명했었는데 그거를 훨씬 더 알기 쉽게 probability 그러니까 그 확률론적인 입장에서 기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게 아주 엄청난 물리학의 발전을 이루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엔트로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세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엔트로피는 경우의 수를 로그를 붙여서 볼츠만 컨스탄트 KB를 곱한 것이다. 그래서 볼츠만의 묘비에는 엔트로피가 KB 로그 W가 된다라고 하는 그 묘비의 그림, 그 수식이 그려져 있어요. 우리는 그 NKBT의 KB가 볼츠만의 이름에서 오게 되었는데 그 엔트로피의 개념을 확률적으로 이해하는데 이번 시간을 사용했고 이게 로그를 붙인 바람에 경우의 수는 곱이 되거든요. 곱에 로그를 붙이면 로그의 합이 나오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마치 부피나 압력처럼 이런 건 애디티브한데 경우의 수는 곱임에도 불구하고 로그의 경우의 수를 만들에 따라서 엔트로피는 애디티브한 물리량으로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습니다.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